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내일 시작됩니다. 전남 서남권 4개 선거구는 현역 의원과 표밭을 다져온 입지자들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최근 이딴 무리를 빚은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독감 특혜 접종 의혹이 일고 있는 목포시 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보류됐습니다. 오늘 열린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서 전두환 씨는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골프 회동과 12.12 자축 호화 오찬을 하면서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총선을 121일 앞두고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 전국으로 돌입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그동안 출마를 준비해왔던 입지자들은 출판 기념회 등 단순히 얼굴을 알리는 데 그쳤다면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는 직접 선거운동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전화 이용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등도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권자 호별 방문과 관공서 사무실에서는 명함 전달은 불법이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3,000원 이상의 다가류 제공 역시 금지돼 있습니다. 또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도 이날부터 금지됩니다.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남 서남권의 총선 지역구는 목포 등 모두 4곳. 이미 출마를 선언하거나 이번 주 내내 출마 기자회견이 잇따르는 등 총선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4곳 모두 현역 의원이 재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그동안 표밭을 다져온 입지자들과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등 정당 역시 골고루 퍼져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느 총선 때처럼 정계 개편 등 정치적 변수가 많은 가운데 21대 국회의원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합니다. 전남청은 도내 21개 일선경찰서와 지방청 등에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꾸리고 경찰관 174명을 배치해 금품선거 등 우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거범죄 신고나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 가능함에 따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일탈 행위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당원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가족 또는 인척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대해 상임위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두 의원 2명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달과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비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고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 의원에게는 해당 행위를 적용해 당원권 1년 정지를, 금품 제공과 폭행으로 논란을 빚은 곡성군 의회 의원에게는 3개월 동안 당원권을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 접종 특혜 의혹을 받아온 목포시 의원에 대해선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보류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전두환 씨. 최근 골프와 호화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도 역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 변호인이 불출석은 검찰이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알츠하이머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 씨는 오늘 또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12.12 군사쿠데타 40년이 되는 날 호화 오찬을 즐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프를 치고 있고 화려한 만찬을 즐기고 있죠. 재판에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바로 신속히 불수석 재판을 취소하고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검찰이 먼저 불출석 재판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헬기 목격자 증인의 편의를 위해서 광주법원에 재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것은 검찰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불출석할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였을 뿐이라며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11공수여단 중대장과 헬기 조종사 등 전 씨 측이 신청한 군 관계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0일 열립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지구온난화의 대책을 논의하는 UN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 국제행사를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10개 도시에서 열자는 유치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수 박람회장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의도도 있는데 실제 유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 세계 박람회가 열린 뒤부터 사후 활용 문제가 제기돼 온 여수 박람회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활용 방안이 UN 기후변화 협약 총회, 이른바 COP를 유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지키자는 여수 박람회의 정신과도 이어지는 국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아시아권에서 열릴 예정인 COP를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10개 도시에서 개최하자는 유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해마다 2주 동안 열리는 COP의 참가단 규모는 2만 5천여 명. 경제적 파급 효과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 유치를 추진했다 카타르에 양보한 적이 있어서 개최 가능성이 높을 걸로 기대됩니다. 남해안 남중권의 공동 개최는 영원한 화합이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가 공동 개최를 이루어낸다면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COP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아직 안 나왔고 부산과 인천 등 경쟁이 예상되는 도시도 있어서 갈 길은 멉니다. 세계 197개국 정상급을 비롯해서 2만 5천여 기민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이 메머드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시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인 COP를 유치하려면 대형 컨벤션 센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2년 제28차 COP 개최지는 내년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해남군 계곡면 선진, 덕정마을 주민들이 각각 25만 원, 만년마을 주민 23만 원, 신기마을 주민 22만 원, 법곡마을 주민 19만 원, 무이마을 주민 18만 원, 신주마을 주민 17만 원, 강진군 병영면 박동마을 주민 46만 원, 상고마을 주민 32만 원, 상림마을 주민 18만 원, 영암군 신북면 월평 육리 주민 40만 원, 유곡 사리 주민 17만 4천 원, 농촌 지도자회 10만 원, 행정 3리 주민 9만 6천 원, 금수 3리 주민 8만 4천 원, 행정 1, 2 주민 5만 4천 원, 군서면 장사리마을 주민 29만 5천 원, 남송정마을 주민 16만 2,500원, 원마산마을 주민 5만 7,500원, 덕진면 덕진 1, 2 주민 30만 5천 원, 영등 1, 2 주민 24만 5천 원, 노송 3리 주민 19만 5천 원, 용산 1, 2 주민 17만 2,500원, 노송 1, 2 주민 16만 2,500원, 금강 3리 주민 15만 5천 원, 우남 3리 주민과 용산 3리 주민들이 각각 13만 7,500원, 노송 1, 2 주민 11만 2,500원, 소호면 장동마을 주민 26만 1,000원, 금강마을 박순호 씨 22만 원, 송정마을 주민 8만 5천 원, 복다회 마을 주민 6만 4천 원, 장흥군 장평면 우산마을 주민 40만 원, 석정마을 주민 25만 원, 탑동마을 주민들이 16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 앞 승강장에서 63살 A씨가 몰던 25톤 트럭이 앞서 정차한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추돌 직후 버스가 주변 인도와 화단을 침범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밀린 것 같다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 일선학교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가 175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도내 169개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양식의 성물 등 건축물 34건과 친일 음악가가 제작한 교가 96건 등 모두 175건의 친일 잔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제식의 성물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새 교가 제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친일 행적이 드러난 역대 교육감 등에 대해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등 친일 청산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광주에서 완도 사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낮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완도군은 이 사업이 지난 2014년 타당성 재조사 후 광주에서 강진 사이 구간을 1단계로 분리해 지난 2017년에 착공됐으나 현재 공정률이 10%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에 당초 정부안보다 2천여억 원이 늘어난 3,700여억 원이 투입되면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는 전체 길이 88.6km에 4차선으로 건설되며 전체 예산은 2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전남의 1인 가구 고용률이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남의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32.2%로 2016년에 비해 1%포인트 정도 하락했고 1인 가구 고용률 역시 61.9%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전국 4위에서 12위로 순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1인 가구의 11%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였습니다.